어느 화창한 오후, 최신 유행하는 기술 카페에 드미트리 디마가 들어서 30세의 재능 있는 프로그래머인 그는 인디게임 개발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어 낡은 노트북을 펼쳐놓고 자신의 프로젝트에 몰두하는 그의 모습은 주변의 화려함과는 대조적이었다. 그때 요란한 스포츠카 소리와 함께 니콜라이 콜랴가 등장했다. 30세의 인기 스트리머인 그는 화려한 옷차림과 거만한 태도로 주위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게 누구야? 디마 아니야? 콜랴가 빈정거리는 말투로 말했다. 여전히 그 낡은 노트북으로 게임 개발자가 되겠다는 꿈을 꾸고 있는 거야? 디마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꿈을 쫓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콜랴. 꿈? 콜랴가 큰 소리로 웃었다. 현실을 봐, 디마. 나는 수백만 명의 구독자를 거느린 스타 스트리머야. 네가 만든 그 허접한 게임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걸. 콜랴의 말에 디마는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다.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꿈을 믿었고 언젠가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 확신했다. 몇 주 후, 고등학교 졸업 10주년 동창회가 고급 레스토랑에서 열렸다. 화려한 조명 아래 동창들은 서로의 성공을 자랑하며 웃음꽃을 피웠다. 콜랴는 자신의 스트리밍 채널 구독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으며 유명 게임 회사로부터 거액의 광고 제의를 받았다고 떠벌렸다. 다들 주목, 콜랴가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다. 여기 우리 중 가장 성공한 친구를 소개하지. 바로 디마야. 콜랴는 비웃음 가득한 표정으로 얼마 전 카페에서 찍은 디마의 영상을 스크린에 띄웠다. 영상 속 디마는 낡은 노트북 앞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다들 보이지? 이게 바로 게임 개발자의 현실이야. 꿈을 좇는다고 설치더니 결국 적골이 된 거지. 몇몇 동창들이 낄낄거리며 웃었고 몇몇은 디마를 치근하게 바라보았다. 디마는 얼굴이 붉어졌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다. 그때 동창회 사회를 맡은 올가 30세 여행 블로거가 마이크를 잡았다. 콜랴, 그만해. 디마는 우리 중 누구보다도 열정적이고 재능 있는 친구야. 열정? 재능? 콜랴가 코웃음을 쳤다. 그게 밥 먹여주나? 중요한 건 돈과 인기지. 콜랴, 넌 여전히 변한 게 없구나. 올가가 한숨을 쉬었다. 얘들아, 잠시 스베타이 18세 그래픽 아티스트 이야기를 해보자. 스베타는 지금 유럽에서 커뮤니티 아트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어. 비록 오늘 참석은 못했지만 모두에게 안부를 전해달라고 했어. 스베타? 콜랴가 갑자기 관심을 보였다. 그 미술한다는 게 걔도 별 볼 일 없을 줄 알았는데 유럽까지 나가다니 의외네. 스베타는 재능 있는 아티스트야. 디마가 조용히 말했다. 자신의 꿈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고 결국 그 꿈을 이룬 거지. 그래봤자 예술가 나부랭이겠지. 콜랴가 여전히 비아냥거렸다. 모두 조용. 갑자기 누군가 큰 소리로 외쳤다.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은 빅토르 40세. IT 기업 CEO였. 콜랴, 자네는 여전히 예의범절을 모르는군. 빅토르가 차가운 말투로 말했다. 그리고 디마, 자네는 내가 찾던 사람이었어. 빅토르는 디마에게 다가가 명함을 건넸다. 저는 VIK IT그룹의 CEO 빅토르입니다. 드미트리, 당신이 개발한 인디게임 픽셀 드림을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당신의 게임을 퍼블리싱하고 싶습니다. 순간 레스토랑 안은 조용해졌다. 모두가 놀란 눈으로 디마와 빅토르를 번갈아 바라보았. 제 게임을요? 디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다. 그래요. 당신의 게임은 독창적이고 예술적이며 깊이가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당신과 같은 인재를 찾고 있었습니다. 콜랴는 멍하니 서 있다가 갑자기 빅토르에게 달려들었다. 저 빅토르 대표님, 저도 그 게임 회사에 관심이 많습니다. 제 스트리밍 채널을 통해 게임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빅토르는 차가운 눈빛으로 콜랴를 바라보았다. 콜랴, 자네는 이미 우리 회사와 계약 관계에 있지 않나? 네? 그렇죠. 콜랴는 당황하며 대답했다.
그런데 자네는 계약 조건을 어기고 우리 회사의 경쟁사 제품을 홍보했더군. 게다가 방송에서 우리 회사를 비방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어. 그건 콜리아는 말문이 막혔다. 자네와의 계약은 오늘부로 해지일세. 빅토르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다시는 우리 회사 근처에 얼씬거리지 말. 콜리아는 충격에 빠져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렇게 자랑하던 스트리머로서의 성공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 그날 밤 디마는 빅토르와 계약을 체결했고 그의 게임 픽셀 드림은 VIK IT 그룹을 통해 전 세계에 출시될 예정이었. 디마는 자신의 꿈이 현실이 되었다는 사실에 감격했. 한편 콜리아는 모든 것을 잃고 텅 빈 스튜디오에 홀로 남겨졌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과 경솔함을 후회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때 초인종 소리가 울렸. 누구세요? 콜리아가 힘없이 물었. 저예요. 디마입니다. 콜리아는 깜짝 놀라 문을 열었다. 디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 무슨 일로? 콜리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 당신에게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디마가 말했다. 당신이 저지른 잘못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도 재능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 디마는 콜리아에게 자신의 스튜디오에서 일할 것을 제안했다. 당신의 스트리밍 경험을 살려 우리 게임을 홍보하는 일을 맡아보는 건 어때? 콜리아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디마를 바라보았다. 저를 용서하시는 건가요? 용서라기보다는 기회를 주고 싶은 거예요. 디마가 말했다. 당신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되었다면요. 콜리아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디마.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는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콜리아는 디마의 스튜디오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는 더 이상 거만하고 경솔한 스트리머가 아니었.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한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되었다. 몇 달 후 디마의 스튜디오는 픽셀 드림의 성공에 이어 새로운 게임 메타드림은 현실과 가상세계를 넘나드는 혁신적인 게임으로 출시와 동시에 전 세계 게이머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콜리아는 메타드림의 공식 스트리머로서 게임의 매력을 널리 알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 그는 게임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재치 있는 입담으로 많은 팬을 확보했다. 하지만 그는 과거의 실수를 잊지 않았고 항상 겸손한 자세로 방송에 임했다. 어느 날 디마의 스튜디오에 젊고 아름다운 여성이 찾아왔다. 그녀는 게임 그래픽 디자이너를 지원한 아냐는 뛰어난 실력과 열정을 가진 디자이너였고 디마는 그녀를 흔쾌히 채용했다. 아냐는 스튜디오의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하며 직원들과 빠르게 친해졌다. 특히 그녀는 콜리아와 자주 어울리며 그의 방송을 돕기도 했다. 콜리아 씨, 방송 정말 잘 보고 있어요. 아냐가 어느 날 콜리아에게 말했다. 예전에는 거만하고 경솔한 모습이었지만 지금은 많이 변한 것 같아. 과거의 제 모습은 부끄러울 뿐입니다. 콜리아가 씁쓸하게 웃었다. 디마 덕분에 저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어. 디마 씨는 정말 좋은 분이죠. 아냐가 말했다. 저도 디마 씨를 존경하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콜리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디마는 저에게 단순한 친구 이상의 존재입니다. 제 인생의 은인이죠. 시간이 흐르면서 콜리아와 아냐는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었다. 그들은 함께 게임을 하고 방송을 준비하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점점 더 가까워졌다. 한편 디마는 메타드림의 성공 이후 세계적인 게임 개발자로 성장했다. 그는 게임 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많은 상을 수상했다. 하지만 디마는 성공에 취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겸손하고 열정적이며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자신의 스튜디오를 가족 같은 분위기로 이끌었고 직원들의 창의성을 존중하며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왔다. 어느 날 디마는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스베타와 우연히 재회하게 되었다. 스베타는 유럽에서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모스크바로 돌아와 개인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었다. 디마, 이게 얼마만이야? 스베타가 반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게, 정말 오랜만이다. 디마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네가 게임 개발자로 성공했다는 소식은 들었어. 고마워 스베타. 너도 멋진 아티스트가 되었구나. 전시회 고마워. 그런데 너 아직도 혼자. 디마는 쑥스러운 듯 웃었다. 아직은. 혹시 나중에 시간 되면 내 전시회에 놀러 올래? 스베타가 조심스럽게 물었. 물론이지. 꼭 갈게.
디마가 흔쾌히 답해. 그렇게 디마와 스베타는 다시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 그들은 함께 전시회를 관람하고 공원을 산책하고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에 대한 감정을 키워나갔. 10년 전 디마는 스베타에게 고백할 용기가 없었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소심한 소년이 아니었. 그는 스베타에게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했고 스베타는 기쁜 마음으로 그의 고백을 받아주었. 몇 년 후 디마와 스베타는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식에는 디마의 스튜디오 직원들, 동창들, 그리고 가족들이 참석하여 두 사람의 행복을 축하해 주었다. 콜야는 디마와 스베타의 결혼식에서 사회를 맡았다. 그는 재치 있는 입담과 유머로 하객들에게 웃음을 선사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콜야가 말했다. 디마와 스베타, 두 사람은 제가 아는 가장 아름다운 커플입니다. 디마는 저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준 은인이고 스베타는 디마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천생연분입니다. 두 분의 앞날에 행복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콜야의 진심 어린 축사에 디마와 스베타는 눈물을 글썽였다. 결혼식 후 디마와 스베타는 신혼여행을 떠났다. 그들은 아름다운 지중해 섬에서 꿈같은 시간을 보냈다. 디마, 우리 정말 행복하다. 스베타가 말했다. 나도 그래, 스베타. 디마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당신을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행운. 나도 당신을 만나서 정말 행복해. 스베타가 그의 품에 안기며 말했다. 우리의 꿈을 함께 이뤄나. 그래, 우리의 꿈을 향해 함께 나아가자. 몇 년의 세월이 흘러 디마의 스튜디오는 세계 최고의 게임 회사 중 하나로 성장했다. 그들은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게임을 개발하여 전 세계 게이머들에게 사랑받았다. 콜야는 디마의 스튜디오에서 수석 스트리머이자 게임 기획자로 일하며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쳤다. 그는 아냐와 결혼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 올가는 여전히 여행 블로거로 활동하며 전 세계를 여행하고 그 경험을 사람들과 공유했다. 그녀는 디마, 스베타, 콜야, 아냐와 꾸준히 연락하며 그들의 우정을 이어갔다. 어느덧 20주년 동창회가 다가왔다. 디마, 스베타, 콜야, 아냐, 올가는 동창회에 참석하여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다들 정말 오랜만이다. 올가가 반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게 벌써 20년이라니. 세월 참 빠르다. 디마가 웃으며 말했다. 그동안 다들 어떻게 지냈어? 스베타가 물었다. 우리는 여전히 게임 만들고 있지. 콜야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 게임을 한다. 와, 정말 대단하다. 올가가 감탄했다. 너희들이 정말 자랑스러워. 올가, 너는 여전히 여행 다니느라 바쁘지? 아냐가 물었다. 응, 얼마 전에는 남극에도 다녀왔어. 올가가 신나게 말했다. 정말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어. 우와, 멋지다. 스베타가 부러워했다. 다들 우리 20년 전을 기억해? 디마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그럼 기억하고 말고? 콜야가 답했다.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될 줄 상상도 못했. 그러게 말이야. 스베타가 웃었다. 그때는 정말 철없었. 하지만 그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겠지. 디마가 말했. 우리는 모두 각자의 길을 걸어왔고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했어. 맞아, 디마. 내 말대로야. 올가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모두 20년 전보다 훨씬 더 성숙하고 지혜로워졌.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친구야. 콜야가 덧붙였다. 앞으로도 우리 우정 변치 말. 그래, 변치 말자. 아냐가 말했. 우리 모두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자. 스베타가 말했. 그래, 행복하게 살자. 디마가 말했. 그들은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서로의 행복을 빌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레스토랑 가득 울려 퍼졌. 20년 전 그들은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었지만 이제 그들은 함께 같은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 그들의 우정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졌. 디마는 자신의 스튜디오 옥상에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깊은 감회에 젖었.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군. 그는 자신의 곁을 지켜준 스베타와 친구들, 그리고 자신의 꿈을 믿어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했. 앞으로도 나는 계속해서 꿈을 좇을 것이다. 그리고 그 꿈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고 싶. 디마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다. 그의 눈빛은 희망과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 세월은 흘러 디마는 50세가 되었다. 그의 스튜디오는 게임 산업을 넘어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했. 그들은 VR, AR, AI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여 세상을 바꾸어 나갔. 디마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하나로 꼽혔. 그는 자신의 성공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자선재단을 설립하여 교육, 의료, 환경 등 다양한 분야를 지원했. 콜랴는 디마의 스튜디오에서 부사장직을 맡아 회사의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 그는 아냐와의 사이에서 두 아이를 낳았고 단란한 가정을 이루어. 스베타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로 성장했다. 그녀의 작품은 전 세계 유명 미술관에 전시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올가는 여전히 여행 블로거로 활동하며 전 세계를 여행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담은 책을 출간하여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다. 어느 날 디마는 자신의 스튜디오에서 젊은 직원들과 함께 아이디어 회의를 하고 있었다. 그때 한 직원이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해. 저는 우리가 뇌파를 이용하여 사람의 감정을 조절하는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뇌파를 이용한 감정 조절? 디마는 흥미로운 듯 되물었다. 네, 예를 들어 슬픔을 느끼는 사람에게는 행복한 감정을, 분노를 느끼는 사람에게는 평온한 감정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정말 흥미로운 아이디어군요. 디마가 말했다. 하지만 그 기술이 악용될 가능성은 없을. 물론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직원이 답해. 하지만 우리는 그 기술이 오직 긍정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좋아요. 그 아이디어를 더 구체화해 봅시다. 디마가 말했다. 우리는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회의가 끝난 후 디마는 콜랴와 함께 옥상으로 올라갔다. 콜랴,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디마가 물었다. 뇌파를 이용한 감정 조절 기술, 과연 인류에게 도움이 될까? 글쎄, 잘 모르겠네. 콜랴가 신중하게 답했다. 분명 위험성도 존재하지만 잘만 활용한다면 인류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거야. 자네 말이 맞아. 디마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항상 새로운 기술의 양면성을 고려해야 해. 그리고 그 기술이 오직 선한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해. 자네와 함께라면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거야. 콜랴가 말했다. 고맙네, 콜랴. 디마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자네는 나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야. 두 사람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가득했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디마는 70세의 노인이 되었다. 그는 스튜디오의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젊은 인재들에게 자리를 물려주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스튜디오의 고문으로서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직원들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어느 화창한 봄날, 디마는 스베타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그들은 손을 꼭 잡고 천천히 걸으며 지난 날을 회상했다. 디마, 당신과 함께한 시간 정말 행복했어요. 스베타가 말했다. 나도 마찬가지야, 스베타. 디마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당신은 내 인생의 전부였어. 우리 참 늙었네요. 스베타가 웃으며 말했다. 그래도 마음만은 여전히 젊잖아. 디마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당신은 여전히 장난꾸러기라니까요. 스베타가 그의 팔을 가볍게 꼬집었다. 그때 저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디마와 스베타는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저 아이들을 보니 우리의 젊은 시절이 생각나네요. 스베타가 말했다. 그러게, 우리도 저렇게 꿈을 쫓아 열심히 살았었지. 디마가 회상에 잠긴 듯 말했다. 당신은 훌륭한 게임 개발자가 되었고 나는 내가 원하던 아티스트가 되었어요. 스베타가 말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했지. 디마가 덧붙였다. 당신과 함께여서 정말 행복했어요. 스베타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다. 나도 당신과 함께여서 정말 행복했어. 디마가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말했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저무는 해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평온함과 행복함이 가득했다. 인생은 참 아름다운 것이구나. 디마는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꿈을 쫓아 열정적으로 살아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는 진정한 행복과 삶의 의미를 발견했다.
앞으로 남은 인생도 지금처럼 행복하게 살아가야지. 디마는 스베타의 손을 꼭 잡으며 새로운 다짐을 했다. 그들의 사랑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변하지 않았고 영원히 빛날 것이다. 어느 날, 디마는 오래된 상자 안에서 낡은 노트북을 발견했다. 30년 전 그가 처음으로 게임 개발을 시작했던 바로 그 노트북이었다. 이게 아직도 있었네. 디마는 과학 그리움이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렸. 그게 뭐예요, 디마? 스베타가 궁금하다는 듯 물었다. 내가 처음으로 게임을 만들기 시작했던 노트북이야. 디마는 노트북을 어루만지며 말했. 이 낡은 물건이 내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은 그땐 상상도 못했지. 당신은 그 낡은 노트북으로 세상을 바꿨어요. 스베타가 감동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나 혼자만의 힘이 아니었어. 디마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과 콜야, 그리고 우리 스튜디오의 모든 직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야. 그래도 당신의 열정과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스베타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고마워, 스베타. 디마는 그녀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당신은 언제나 내게 가장 큰 힘이 되어 주었어. 우리 앞으로도 함께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가요. 스베타가 말했다. 그래, 함께. 디마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의 꿈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디마는 낡은 노트북을 다시 상자에 넣었다. 그것은 그의 과거이자 현재 그리고 미래였다. 그는 그 낡은 노트북과 함께 앞으로도 계속해서 꿈을 쫓아 나아갈 것이다. 그날 밤, 디마는 잠자리에 들기 전 창밖을 내다보았다. 도시의 불빛이 마치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세상은 참 넓고 아름답구나. 디마는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이 세상에 작게나마 기여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앞으로 내가 이 세상에 또 어떤 흔적을 남길 수 있을까? 디마는 가슴 벅찬 기대감을 안고 잠자리에 들었다. 그의 꿈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디마는 스튜디오로 출근했다. 그는 직원들과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회의를 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용 게임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디마가 말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용 게임이라. 직원들은 흥미로운 듯 그의 설명을 경청했다. 우리는 이 게임을 통해 아이들이 더 쉽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디마가 덧붙였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대표님. 한 직원이 말했다.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한다면 전 세계 교육 시스템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직원이 덧붙였다. 그래요, 여러분. 디마가 힘주어 말했다. 우리는 이 프로젝트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합니다. 아이들의 미래가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디마는 콜야와 함께 옥상으로 올라갔다. 디마, 자네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콜야가 감탄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어떻게 그렇게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낼 수 있는 거지? 나 혼자만의 아이디어가 아니야. 디마는 겸손하게 말했다. 우리 스튜디오의 모든 직원들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지. 그래도 자네의 리더십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야. 콜야가 말했다. 자네도 훌륭한 리더야, 콜야. 디마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자네는 우리 스튜디오의 핵심 멤버 중 한 명이야. 고맙네, 디마. 콜야가 쑥스러운 듯 웃었다. 두 사람은 옥상 난간에 기대어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자신감이 가득했다. 콜야, 우리 앞으로도 함께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가자. 디마가 말했다. 그래, 디마. 콜야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우리는 함께라면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거야. 두 친구는 그렇게 한참 동안 말없이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우정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변하지 않았고 영원히 빛날 것이다. 디마는 자신의 삶을 통해 한 가지 교훈을 얻었다. 그것은 바로 꿈을 좇는 것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그 꿈을 이룰 수 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디마는 자신의 삶이 그 증거라고 믿었다. 그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꿈을 쫓아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 꿈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과 희망을 전하고 싶었다. 그의 꿈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의 여정은 이제 다시 시작되었다.